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희가 선형대수 파트 B-1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 B-1은 이제 선형대수고 저희가 이제 이게 끝나면은 B-2로 해서 우리가 이제 벡터 미적분에 대해서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건 이제 선형대수 파트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차례를 자세하게 보면은 먼저 이제 선형대수가 보면 1차 연립 방정식을 주로 풀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차 연립 방정식의 소개를 하고 이제 가우스 소거법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푸니까는 가우스 소거법을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행사다리꼴하고 기하행사다리꼴로 어떻게 바꾸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행렬의 연산이나 이제 기본 행렬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행렬에 관한 거, 그리고 뒤에 부분은 역행렬하고 이제 행렬의 종류들하고 간단히 이거 두 개는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렬식에서는 이제 행렬식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렇죠? 알아보고, 그리고 행렬식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벡터 공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벡터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용어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유클리드 벡터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벡터 공간에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용어정인데 이제 벡터 공간이 뭐고 부분 공간과 생성 집합이 뭐고 이걸 알아보고, 이게 되면 이제 선형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선형 독립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기저에 대해서 주로 이제 다룰 겁니다. 그 앞에 이제 기저를 다루기 위한 이제 어떤 선행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공간들하고 이제 중요한 랭크하고 무효 차수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이제 4장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인데,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뭐고 얘를 이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이제 여기에 대한 게 이제 5.2에서 5.5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5장 내용이죠. 그렇죠? 5장 알아보고 난 뒤에 이제 내적 공간, 내적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유클리드 내적 점곱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렇죠? 이제 그람 슈미트 과정은 우리가 이제 직교하는 기절을 이제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여기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정사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적 근사하고 이제 수학적 모형에 대한 이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서 이제 알아보는 걸로 이제 6장을 마치고요. 그 7장은 저희가 대각화를 하려면 직교 행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 대각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곱셈이나 거듭 제곱을 이제 구하는 게 좀 이제 계산이 좀 편해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형식, 그 다음에 대각화가 끝나면 우리가 거기 이제 2차 형식에 대해서 할 건데, 2차 형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교 행렬하고 같이 해가지고 2차 형식의 최적화, 그러니까 2차 형식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2차식의 어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최적화는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7.5는 우리가 이제 복소 행렬인데 이제 여기서 직교 행렬하고 대칭 행렬에 해당되는 이게 복소 행렬이죠. 이 두 개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해서 우리가 복소 행렬이라는 거는 이제 행렬의 원소가 이제 복소수가 포함되는 행렬인데 이 행렬들의 우리가 대각화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선형 변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선형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변환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아보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 변환들이 이제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전체 이제 선형대수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론이에요. 그렇죠? 이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1.1절이죠. 그렇죠? 연립 1차 방정식. 그렇죠? 주로 이제 응용 분야가 이거니까요. 선형대수 응용 분야가 이거니까 여기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연립 1차 방정식이 저희가 이제 행렬 계산하는 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죠? 먼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이란 말은요. 연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식이 두 개 이상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1차라는 거는 우리가 차수가 1차라는 거예요. 1차 미지수, 그 차수가 1차라는 게 차수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 y 같은 1차지만 x제곱, y제곱 이런 거는 1차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1차식에 대한 이제 미지수만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1차고, 근데 1차 미지수는 이제 만족을 했는데 식이 뭡니까? 식이 한 개밖에 없죠. 그렇죠? 식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은 아니고 그냥 1차 방정식이다. 그렇죠? 그냥 1차 방정식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이상 있으니 연립인데 까지 2차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식이 두 개가 있고 이 하나의 식이 이건 1차고 그렇죠? 이 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코사인 x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1차 미지수라는 거는 이 연립 방정식이 다항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럼 이게 다항식이 아니니까요. 코사인 x가. 사인 x를 다항식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이와 같은 테일러 곱수를 정리하면 되죠. 그렇죠? 1-2 팩토리얼 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에 x 4등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1차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식이 두 개고 x 미지수가 지금 얘는 미지수가 뭡니까? 미지수가 지금 x, y고 그렇죠? 식이 이제 두 개, 그렇죠? 두 개가 있고 그렇죠? 차수가 미지수의 차수가 다 1차죠. 그래서 1차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얘는 연립 1차 방정식은 4번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미지수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개, 세 개, 뭐 n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미지수가 두 개하고 세 개인 경우에는 저희가 도식화 시킬 수가 있죠. 미지수가 두 개면은 여기서 보면은 식이 두 개니까 이제 연립 방정식 맞고요. 그렇죠? 미지수는 어떻게 되죠? 미지수가 x1하고 x2죠. 그렇죠? 이게 다 1차죠. 그렇죠? 다 1차로 돼 있으니까 1차 연립 1차 방정식이 되고 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도식화 시키면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렇죠? 얘도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해가 이제 x1과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 될 건데 그렇죠? 세 가지 경우가 있죠. 해가 없는 경우는 교점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x1축이고 얘가 x0, x2면은 이게 다 이게 평행한 거죠. 그렇죠? 만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직선 1이 있고 직선 2가 있으면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한 경우가 이제 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의 유일해가 존재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걸 갖다가 x1축이고 x1하고 x2가 변수니까 얘가 지금 x2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해가 되겠죠. 그렇죠? 이 만난 이 점이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수히 많은 해라는 거는 겹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도식화 시켜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x1축이고 x2축이면은 제로고 x2면은 이 직선이 하나 있으면 두 번째 직선도 이거 겹치는 거예요. 직선 1도 되고 2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세가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두 개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직선으로 우리가 어떤 2차 평면에 직선 두 개로 이제 우리가 도식화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지수가 세 개 있는 경우에는 이런 거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변수가 x1, x2, x3 이거 세 개죠. 그렇죠? 그거 다 1차니까 그렇죠? 이게 연립 1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미지수가 세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에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경우에요.
해가 없거나 해가 하나, 유일해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해가 있는 경우. 그렇죠? 해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평면, 얘가 평면 1이고, 그렇죠? 얘가 평면 2, 평면 3 이렇게 나타낼 수, 평면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럼 해가 없다는 거는 세 개가 이제 평행하다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얘는요. 이 평면으로 이렇게 이 식 하나가 평면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미지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세 개가 이제 평행한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해가 없는 거죠. 이제 만난다 해가 없는 경우에는 이 해가 없는 뭐가 됩니까? 해가 만나는 하나의 점이 되죠. 점입니다. 그렇죠. 직선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점이에요. 그렇죠. 만나는 게 없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평면이 평행하고 공통된 교점이 없다. 뭐냐면은 이런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두 평면이 평행하니까 일단 이렇게 되겠죠. 평면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평면이 이렇게 평행한데 그 점이 없는 거예요. 점이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되게 이 평면이 이렇게 되죠. 이 직선에서는 이렇게 만나지만 이 세 개가 이제 공통된 점에서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평행하지만은 그 점이 없다. 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공통된 교점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얘는 도식화를 시키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평면하고는 이제 한 선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죠. 이 선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고 다른 평면하고는 저희가 이건 이렇게 만나고 그렇죠? 이렇게 만나고 그 다른 평면은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지금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뭐 이 직선에서 만난다고 하면 이 평면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연장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두 개의 이제 평면은 이 직선으로 만나지만 세 개의 평면이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네 번째 경우에는 두 평면이 겹치고 나머지 하나의 평행하다 그렇죠. 이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이 평행한 거죠. 그렇죠. 평행한데 얘가 지금 이제 평면 1이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평면 2하고 3 이렇게 되겠죠. 2하고 3이 겹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것은 한 점에서 세 개의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얘는 이제 세 개의 평면이 한 면에서 만난다.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해라고 그러는 거죠. 유일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평면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을 거고 평면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평면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평면은 이 직선에서 만나죠. 직선에서 만나면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해가 될 건데 이제 세 번째 평면이 이렇다 이렇죠.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평면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평면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평면이다 그러면은 이 점에서 만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점이 이게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가 유일해가 존재를 하고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할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세 평면이 한 직선에서 만나는 거겠죠. 한 직선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해를 점이라고 했으니까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이제 평면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이런 평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평면이 있겠죠. 이런 평면이 있으면은 얘는 직선에서 만나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평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직선에서 만나는 거죠. 이 직선에서. 그렇죠? 이 선에서 만나니까 이건 무수히 많은 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같은 무수히 많은 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평면이 겹치는 경우, 그러니까 세 평면이 겹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 평면이 겹치면은 이제 세 개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평면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평면 1도 되고 평면 2도 되고 평면 3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평면이 이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돼서 3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다음 그 마지막에 이제 우평면이 겹치고 이제 한 평면과 한 직선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이게 평면 이제 1, 2고 그렇죠? 이게 평면 1, 2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직선에서 만나면 우리가 평면을 하나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 평면하고 이 평면하고 이게 평면 1, 2고 그렇죠? 1, 2고 얘가 평면 3이면은 하면 이 직선에서 만나는 거죠. 이거 그렇죠? 무수히 많은 점이니까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지수가 2개이고 3개인 건 우리가 이제 도형으로 도식화를 시킬 수 있는데 n개의 미지수를 가지는 거는 저희가 도식화를 시킬 수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면 n이 이제 3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4차원이니까 도식화 시킬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경우가 될 거고 일반적인 경우 1차 연립 1차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x1, x2, xn 이걸 갖다 우리가 미지수 변수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이거. 이걸 갖다 우리가 개수라고 하죠. 개수라고 하고 얘를 이제 상수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연립 방정식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이 개수하고 상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첨가 행렬이라고 합니다. 첨가 행렬이라고 그러고 첨가 행렬은 개수 행렬하고 상수 벡터로 나타나죠. 그렇죠? 이 상수 벡터 이제 하나만 아닌 게 벡터라고 우리 상수 벡터하고 이 개수 행렬로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행렬이 뭐냐면은 특정한 정보를 가진 숫자를 열과 행으로 나타낸다.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이 정보가 뭐가 되죠? 여기서는 개수가 정보가 되죠. 개수하고 상수가 정보가 되고 이 특정한 정보는 개수하고 상수가 되고 이 개수하고 상수가 이제 숫자죠. 이 숫자를 갖다가 열과 행으로 나타낸 거다. 이런 것도 될 수, 보통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죠. 연립 1차 방정식에서는 이게 행렬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행렬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국어, 수학, 영어고 그렇죠. 얘가 지금 ABC다 그렇죠. ABC라고 하면 190점, 뭐 80점, 70, 100, 100 그렇죠. 80, 90, 90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로 모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00, 50, 80, 70, 100, 100, 80, 90, 90. 이게 뭐가 되지? 이걸 행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특정한 정보, 여기서는 특정한 정보가 이제 ABC 학생의 영어, 수학, 국어 점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 열들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열과 행으로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행렬이라 그러고, 이걸 행이라 그러죠. 가로를 행이라고 그러고, 세로를 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행이 나타낸 정보가 우리가 학생에 대한 정보고, 그렇죠? 열이 나타내는 걸 우리가 과목에 대한 어떤 점수 정보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도 개수와 상수라는 특정한 정보를 열과 행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이거를 첨가 행열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 첨가 행렬로 나타내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첨가 행렬은 개수하고 상수로 나타낸 행렬이다 그랬죠? 상수가 이거죠, 그렇죠? 9, 3, 1이 되고 그렇죠. 얘는 변수 놔두고 개수가 1, 2, 3이니까 1, 2, 3이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이 되고 얘는 3, 마이너스 4, 1, 3, 마이너스 4,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이 3개가 있고 열이 4개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행이 나타내는 게 이제 방정식의 개수죠. 그렇죠? 방정식 1, 방정식 2, 방정식 3이고 열이 나타낸 정보는 이제 변수, 그렇죠? 변수 x1, x2, x3고 상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행과 열로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행렬이라 그러고 특히 연립 1차 방정식의 개수하고 상수 정보를 우리가 행렬로 나타낸 것을 첨가 행렬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첨가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얘를 갖다 연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개의 미지수가 있는 연립 1차 방정식 풀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